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중국의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가 전해지면서 글로벌 시장이 월요일, 화요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헝다그룹의 부도 위기, 과연 이제 우리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 좋은 해답 받아가시고요. 신규호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헝다그룹의 부도위기가 지금 현재 어제 오늘 나온 일들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헝다그룹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은 아마도 이제 그 상한일들, 채권 이자 상한일이 9월 23일하고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어떤 부분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헝다 위기의 그 부도 위기가 진짜 그 중국판 리먼 사태로 벌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분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중국의 어떤 시장 정책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만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의 부실 규모들을 보면 그 부실의 그 중국 은행들의 부실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NPL 비율 자체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이건 지금 현재 시장에는 지금 현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헝다그룹의 주가를 보면요. 주가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헝다그룹이 2017년도에 그 아주 대규모로 아주 급격히 올라간 적이 있죠. 여기 2019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헝다그룹이 주가가 지금 현재 여기 이때 지금 주가는 급등이 나왔고 이게 그 32.50에서 지금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연초에 작년에 살짝 오르다가 작년에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가는 이렇게 18위안에서 2위안대까지 떨어지는 이런 85% 이상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때는 이제 헝다그룹의 시자인 회장이 그 중국의 어떻게 보면 부자 서열 순위로 1위로 등극한 적도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주가가 급하게 밀었고 마찬가지로 채권 가격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채권 가격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글로벌 그 신용평가사들 같은 경우에는 피치가 9월 7일 날에 CCC 플러스에서 CC로 하향 조정했고 무디스사는 9월 7일 날에 CAA1에서 CA로 하향했고요. 9월 15일 날 지금 현재 S&P는 CCC에서 CC로 하향했습니다. 결국 이제 투자 등급을 이렇게 하향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 지금 현재 로컬 중국 내에 있는 CCX라는 그 신용 평가사가 여기 그 지금 헝다그룹의 지금 현재 신용 등급을 AA에서 AA 그리고 9월 15일 날에서는 AA에서 A로 낮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파산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1조 9천억 정도가 이제 부채가 되는데 1조 9천억 정도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50조, 약 360조에 가까운 이런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아주 등급을 최대한으로 낮춰 있지만 중국 내 신용평가사에서는 이 정도로 AA 있는 것을 A로 낮췄다는 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보는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그 이제 이슈가 되고 지금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중국이 이제 작년 10월 달이죠. 작년 10월 달에 이쪽에 그 시장의 흐름들을 이렇게 규제를, 주요 부동산을 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의 3대 가이드라인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산 부채율이 70% 이상인데 이것은 이번 올해 말까지이고요. 순부채율이 100%, 단기 이제 차입금 대비해서 지금 현금 비율이 1 미만, PBR 비율이 1배 이하로 떨어뜨리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고, 이쪽에 그 흐름에 만족하는 흐름이 나오면 여기에 가이드라인에 걸리게 되면 제재가 되는데,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모든 세 개 항목이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헝다그룹은 평상시에 부채 비율이 그 한때는 500%까지 갔다가 평상시에 한 450이었는데 지금 낮춰 있는 것이 400%대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헝다그룹의 이런 시장 흐름을 보면 글쎄 이게 이쪽에서도 자구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 주택 판매도 지난해하고 올해 와서 주택을 프리미엄을 받지 않고 오히려 디스카운트해서 판매했지만 오히려 이런 쪽에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판매율 증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보였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헝다그룹을 기피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당장 이제 만기 상환 스케줄을 보면 이제 여기서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이제 추석 전날부터 이슈가 된 건 여기 9월 26일 날, 23일 날과 이제 두 개의 채권이 들어오고요. 9월 29일 날에 이제 한 개의 채권이 들어오고 10월 11일 날에 6개의 채권이 들어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분수령은 9월 말에서 10월 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체로 보면 2022년도도 계속 골고루게 들어오지만 2023년 2분기에 상당히 많은 만기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게 일파만파로 번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과연 될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퀘션 마크이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헝다그룹의 이 시장 흐름들을 우리가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의 GDP라는 것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GDP입니다. 거의 전체 경제 규모의 35% 가까이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의 기반으로 한 GDP인데 이걸 작년부터 이 부동산 그쪽을 규제를 강화하면서 버블을 막으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다는 이유는 다르게 얘기하면 서민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하드랜딩, 너무 이렇게 거품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조치를 했던 것이고, 작년에 이제 골드만삭스나 블랙록 같은 외국계 자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던 것도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도태되는 어떤 기업들을 막아보자는 이런 일환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과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대마라고 할 수 있는데 대마를 그냥 없애버릴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는 이제 먼저 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는 거는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의 그림을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리먼 사태 때의 주가입니다. 리먼 사태는 이렇게 이제 그 버블을 이렇게 만드는 다음에 버블이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터졌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지금 그 보셨듯이 월봉의 차트를 보셨듯이 2017년도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고 2018년도 살짝 들다가 이렇게 급락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시점이 결국은 파산 수습으로 가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여기서 그 헝다그룹이 파산하는 거의 여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알 길이 없죠. 근데 우리가 그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그 이제 그 이 부동산의 그 이제 정책을 바로 잡아서 부동산 시장을 둔화를 만들었던 게 정부인데 이것이 만약에 헝다그룹 같은 이런 것들 큰 덩치 큰 이런 것들이 그 리스크로 이어져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을 모르고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은 이게 된다 안 된다 딱 그렇게 보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요즘 보면 이쪽에 위기가 와서 금융 위기가 온다 굉장히 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이제 글로벌 크레딧 시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장을 보면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하이힐드 지금 현재 OAS 같은 경우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계속 내려와서 올라왔다가 안정적이고 신흥국의 그 지금 현재 그 OAS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와서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이 그러니까 부담감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일단 중국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시장을 보는데 중국의 경제를 이해하는 이런 방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GDP가 부동산의 거의 한 30% 전후로 핵심 성장 동력을 이쪽으로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2020년도에 지난해에 지금 현재 개방한 이유 있잖아요. 지난해에서 시장을 그 이제 외국인들에게 부분적으로 개방했던 이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그 이쪽 그 중국의 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급격한 자금 유탈 이런 것들도 막을 뿐더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율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바로 이런 쪽으로 파산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쪽까지 가겠느냐 나는 그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안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쁘면 이건 도려내야지만 될 때는 아마도 과감하게 도려낼 것이다. 지난번에 보시면 지난번에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 그때 그 하이난 항공 같은 경우에 그 디폴트가 될 수 있었지만 이걸 국영 기업으로 인수해서 정부가 일단 이 흐름에서 어떤 정상적인 이런 흐름들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거기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런 거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요. 중국의 이제 시진핑 정책이 지금 시진핑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영 기업을 자본 관리자로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쏠려가는 곳에서 자본 관리자가 생기고 대주주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시진핑 이쪽에서는 애초에는 대부분 이제 국영 기업이었는데 이걸 민영으로 바꿔놨다가 다시 일정 정부가 그 자본 관리 쪽으로 시장의 방향을 틀어간다는 이런 쪽에서 보면 이건 헝다그룹을 지금 현재 정부가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350조에서 60조라고 하는데 360조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적인 시각보다 지금 현재 중국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중국에서는 이게 전체적인 어떤 아주 큰 그림이지만 어마어마한 이런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거지만 중국에서는 그렇게 큰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10대 그룹 아니면 이런 쪽에 하나의 어떤 회사가 만약에 도산이 난다고 해서 이게 금융 그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거냐? 이거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의 이 그 흐름은 이게 분명히 부도의 가능성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리먼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리먼처럼 된다는 얘기는 부도도 나고 이게 글로벌 시장의 금융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요거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자인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마인 회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돈을 투자해서 계속 지금 현재 그 회사를 확장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줬다면 시자인 회장은 애초부터 지금 회장으로 등극하면서부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 배당을 통해서 상당한 많은 그것을 자기가 가져갈 걸 취할 걸 먼저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나와서 이것을 딱 했을 때 손을 띄고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어차피 주도적으로 이걸 부동산 정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 부동산 정책에 손을 댔고 유동성이 어떤 옥죄를 짓던 것도 중국의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시작했던 거고 이 트리거는 중국 정부가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고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와서 지금 현재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바꿔나가는 이런 자리입니다. 재정 정책으로 만약에 바꿔나가면 여기에 부분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모두 이런 시장 참여자들이 이 흐름에 대해서 지금은 그 헝다 그룹의 그 리스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확 떨어져서 해소되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고 아까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글로벌 시장의 모니터링 가능한 주요 지표가 아직도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저께 그 미국 주가가 급락한 이런 부분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흐름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흐름은 중국판의 리먼 사태로
지금 현재 이게 그 파산이 돼도 연결이 되지 않을 것이고, 파산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 방법으로 바뀌어 나갈 거다, 이렇게 보이고, 이게 연초 우리가 추석 이후에 우리 시장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은 뭐 매스컴이나 아니면 유튜버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이쪽을 막 공포로 몰아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헝다의 리스크 확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축소해서 가지도 말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되, 중국은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 정책에 의한 성장통으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하락한다면 우리는 큰 흐름상에는 기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헝다 그룹에 대한 이것을 오히려 리스크를 축소해서 뭐 대비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내 자산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아주 급격히 떨어지면 큰 흐름상에는 기회라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복 이슈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